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쿠팡이 지난 2월 12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장 절차를 공식화했었습니다. 당시 희망 공모가 밴드는 27에서 30달러로 기업 가치가 510억 달러, 대략 57조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32에서 34달러로 올려 수정된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만약 쿠팡 주식이 공모가 밴드 상단인 34달러로 결정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580억 달러, 대략 66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이버의 주가는 2021년 3월 10일 11시 29분 기준으로 37만 1,0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약 61조 가량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486조, 하이닉스가 99조, LG화학이 63조 정도입니다. 즉, 쿠팡 주식의 주가가 34달러 선이 유지된다면 쿠팡의 기업 가치는 66조 원으로 네이버나 LG화학보다 더 큰 기업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경쟁을 보면요. 사실 쿠팡과 네이버는 근본적인 사업 모델이 다릅니다. 쿠팡은 소셜 커머스 사업을 시작으로 온라인 커머스 기업으로 발전해왔고,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업으로 시작해서 한국의 최고 인터넷 포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모델이 다른 두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네이버가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커머스 분야를 강화하며 쿠팡의 기존 사업 영역에 강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거래액 추정치를 놓고 보면 네이버 쇼핑이 27조 원으로 1위, 쿠팡이 21조 원으로 2위로 거래액에서는 네이버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광고 수익은 실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속도도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이버는 2020년 커머스 분야에서만 1조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며 전체 매출 중 2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19년보다 37% 가까이 증가한 액수였습니다. 우선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은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배송 서비스입니다. 쿠팡 주식 주가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로켓 배송은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쿠팡은 기존에 한국에 없던 이러한 이길 배송 시스템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정착시킴으로써 가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로켓 배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9,800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마저도 로켓 와우라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과 주문 시간에 따라서 당일 혹은 다음날 새벽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로켓와우 멤버십에 대해서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비교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네이버는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배송은 각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문을 기준으로 2, 3일 후에 물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쿠팡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의 큰 약점인데 네이버는 대환통운과 협업하는 전략으로 약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생활건강 같은 몇 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쿠팡과 같은 풀필먼트 시스템을 시작했으며 CJ 제일제당의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CJ 대한통운과 함께 당일 배송, 이길 배송, 지정일 배송 등의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쿠팡과 네이버 모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와우 멤버십, 네이버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양사의 멤버십 서비스 모두 이용료 대비 매우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락인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즉 자사의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여 자사의 물건들만 구입하게 만들도록 묶어두려는 것이죠. 먼저 쿠팡의 로켓아웃 멤버십은 한 달 이용료가 2,900원인데 주로 배송 혜택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로켓아웃 멤버십에 가입해서 이용 중입니다. 먼저 로켓 배송이 적용되는 제품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 없이 로켓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주문하는 시간에 따라서 당일 또는 다음날 새벽에도 배송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로켓프레시가 적용되는 신선식품 역시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데 오전 10시까지 주문하면 같은 날 오후 6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배송받아야 할 물건이 있거나 빨리 배송받는 것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정말 꿀같은 혜택입니다. 또 반품 혜택도 정말 굉장한데요. 로켓 배송으로 받은 상품은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 후 첫 한 달 동안은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에 최대 5%, 최대 5만원까지 캐시 적립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기간과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로켓아웃 멤버십을 수개월간 이용 중인데요. 이 빠른 배송의 장점 때문에 쉽사리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4,900원으로 쿠팡 로켓아웃 멤버십보다 2,000원이 더 비싼데요. 주로 포인트 적립 혜택과 미디어 컨텐츠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네이버 페이가 붙은 상품에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데요. 대략 10만원 정도 사용하면 5,000원, 20만원을 사용하면 만원, 그리고 70만원 정도를 사용하면 2만원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네이버 충전 포인트와 네이버 통장을 같이 쓰면 추가 2% 적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 컨텐츠에서는 네이버 웹툰 시리즈에서 쓸 수 있는 쿠키 49개, 4,900원 상당, 그리고 시리즈 온 영화 한 편, 최신 영화의 경우는 1만원 이상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컨텐츠 체험팩이라고 해서요. 웹툰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쿠키 20개, 그리고 시리즈 온 영화 방송에서 쓸 수 있는 3,300캐시, 바이브 300회 듣기, 그리고 클라우드 100기가 이용권이랑 오디오북 3,000원 대여 할인 쿠폰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원래는 이 3개의 혜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쿠팡 플레이와 이 네이버 티빙 연합 간의 대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은 최근 쿠팡 플레이라는 OTT 서비스를 출시하며 로켓아웃 멤버십 가입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만 해도 볼 것이 별로 없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쇼박스 및 다양한 미디어 업체들과 제휴하며 볼만한 콘텐츠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극한직업이나 아가씨, 공작, 1987, 범죄도시, 위대한 개츠비 등등 아주 최신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나름 굉장히 재미있고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달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볼만한 컨텐츠들이 꽤 많습니다. 이 배송 혜택과 쿠팡 플레이를 2,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큰 혜자여서 아마 앞으로도 쿠팡 로켓아웃 멤버십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역시 먼저 얘기했듯이 CJ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들에게 티빙이라는 강력한 OTT 서비스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티빙은 다른 OTT에서는 쉽사리 무료로 볼 수 없는 CJ ENM의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 컨텐츠들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티빙을 보려고 미리 전환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지금 아주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티빙에 따로 가입해서 보려고 하면은 최소 1만원 정도의 월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경쟁은 신선식품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쿠팡은 로켓프레시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선식품 배송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장복이라는 서비스를 통하여 홈플러스, GS 프레시몰, 농협 하나로마트, 초록마을, 올가, 그리고 다양한 재래시장, 백화점 식품관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즉, 이 네이버를 통해서 해당 업체들의 제품들을 주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네이버는 최대 10%의 적립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마트와의 전략적 협업도 발표했는데 어떠한 서비스를 내놓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이마트가 이 장보기에 입점하는 수준의 협업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2020년 실적을 살펴보면요. 쿠팡의 2020년 매출은 13조 5천억,
영업이익은 6천억 적자, 당기순이익은 5,350억 적자, 재무상태는 거의 자본 잠식 상태로 추정을 합니다. 네이버의 2020년 매출은 5조 3,041억, 영업이익은 1조 2,25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362억, 자본총계는 8조 수준입니다. 쿠팡과 네이버의 2020년 실적을 비교해보면요. 매출은 쿠팡이 네이버에 대비해서 무려 2.5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분하고만 비교를 하면은 네이버의 이커머스 부분은 매출이 1조 10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네이버 이커머스 분야 대비해서는 쿠팡의 매출이 10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1조를 넘어서고 당기순이익도 거의 1조에 가까운 거에 비해서 쿠팡은 여전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수천억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 역시 네이버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 자본 총계가 8조인 반면에 쿠팡의 경우에는 거의 자본 잠식 상태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쿠팡이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것은 바로 이 매출의 엄청난 성장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매출 대략 4조, 그리고 2019년 대략 매출이 6.5조에서 2020년은 거의 13조에 육박하는 매출을 만들어내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의 성장률 역시 무시하지 못하지만 네이버도 전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정도, 그리고 커머스 분야는 특히 37%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이 쿠팡의 매출 성장률에 비하면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 쿠팡과 네이버의 전략적 특징을 보면요, 확실히 구분이 되는데요. 이 네이버가 최근에 행보를 봤을 때 쿠팡과 다른 점은 바로 다양한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송 부분만 보더라도 쿠팡은 계속 자체 물류 시스템에 투자하며 확장해 나가는 반면 네이버는 CJ 대한통운과의 전략적 제휴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네이버는 홈플러스, GS 농협, 초록마을 재래시장에 이어서 이마트와도 협업을 하고요. OTT 분야도 이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티빙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OTT 분야도 싱가포르 OTT 회사인 훅을 인수했죠. 어느 쪽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쿠팡과 네이버의 방식이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쿠팡의 방식은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야 하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비가 큰 반면 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이버는 투자금과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파트너와 수익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탄탄한 재무 구조와 수익 구조를 갖추어 향후 의심의 여지 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수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시스템 역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네이버는 이커머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는 매출 비중의 20% 정도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주가가 비싸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쿠팡은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지만 반면 여러 불안 요소도 보입니다. 먼저 누적 적자가 4조에 가까워 재무는 거의 자본 잠식 상태에 매년 수천억의 적자가 발생 중입니다. 사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했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8부, 9부 능선은 넘은 것 같습니다. 역시 손 마사요시 회장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장되더라도 추가 유입된 약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과연 손익 분기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먼저 듭니다.
그리고 회사가 손익분기점을 넘어 충분한 이익을 만들어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면서도 돈이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을 텐데, 배당 가능한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도 아직 주주에게 배당을 안 하고 있는데, 쿠팡은 과연 제가 죽기 전에 배당을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일반 투자자로서 쿠팡 주식 투자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쿠팡이 추가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힘을 보이며 계속 빠르게 성장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쿠팡을 애용하고 있는 저에게도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또한 지금의 미국 공모시장 분위기라면 쿠팡 역시 상장 후에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소비자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쿠팡과 네이버에서 주는 멤버십이나 포인트 혜택은 정말 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꿀 혜택. 네이버나 쿠팡이나 치열한 경쟁자가 없었다면 이 정도로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은 바로 비용이고 혜택을 줄이는 만큼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장 쿠팡이나 네이버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쿠팡과 네이버 모두가 잘 되어 오래오래 경쟁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제 영상 하단에 쿠팡 로켓아웃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참조할 텐데요. 처음 한 달간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이버 관련된 링크도 하나 첨부할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네이버 페이 5,000원도 받고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이용하고 돈도 주는데 가입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정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